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저녁 타임, 우리 일주론반 오늘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은 무인일주하고 기묘일주를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인일주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15번째 일주인 이제 무인간지입니다. 자, 천간하고 지지의 변화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 병자전축이었어요. 근데 이 병자전축이 어떤 상태냐면, 지지는 수인데 천간은 화로 가고 있어서 약간 지금 언밸런스한 형태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명리학은 투 채널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 두 개의 채널로.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볼 때 이렇게 음성 정보하고 영상 정보로 우리한테 투 채널로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죠. 4D 영화관 같은 데 가면 막 바람도 불고 의자도 흔들고 막 그러죠. 그죠? 뭐 4D, 5D 이런 데 가면은 막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이제. 사실 우리는 오감으로 이 세상을 느끼기 때문에 5가지 감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실이구나라고 이렇게 사는 거죠. 정말 이게 현실인지 뇌를 어디 컴퓨터에 넣어놓고는 코드를 꼽아가지고 감정이 오는 건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이 명리학은 2D 정보라고, 2D 천간지지. 근데 이게 천간지지가 다른 메시지를 주는 느낌은, 그 우리 텔레비나 영화를 볼 때 이렇게 영상 신호하고 음성 신호가 매칭이 딱 안 돼서 오는 느낌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막 영상에서는 막 누굴 후들겨 패고 있는데 한 3초나 4초 후에 툭탁툭탁툭탁 소리가 나면은, 아, 이거 싱크가 잘 안 맞는구나, 뭐 꼭 그런 느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명리학에서는 천간은 10단위로 움직이고 있고 지지는 12단위로 움직이고 12진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씩 달라져요, 위아래가. 지지는 12단계로 움직이고 있는데 천간은 10단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천간이 좀 빨리 가고 지지는 좀 늦게 따라오고 뭐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 병자나 정축의 단계에는 지지는 아직 수기운을 가고 있는데 천간은 거기서 한참을 먼저 뛰어가지고 벌써 화의 나라까지 간 거죠. 이런 걸 보면은 그 옛날 올림픽 때, 동계올림픽 때, 지금은 이제 신화가 됐죠. 김동선 선수라고. 지금 아마 40대 중반 되셨을 텐데, 그 친구가 이제 전성기 시절에 20년 전이죠. 솔트레이크 올림픽 때 아마 그때 전성기였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의 쇼트트랙 선수들이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을 달리고 있었는데 2등하고의 기량이 워낙에 월등하게 뛰어나다 보니까 이 김동성의 기적의 질주라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김동성 선수가 개인전에서 다른 여러 선수들과 함께 이 쇼트트랙으로 트랙을 돌고 있는데,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김동성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아예 그냥 한 바퀴 더 추월해가지고 한 바퀴를 더 돌아가지고 추월해서 골인을 하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보통 1등하고 2등하고 뭐 이렇게 살짝 차이가 나서 이렇게 출발선을 보르는데, 김동선 선수가 씩 웃더니 막 스파트를 하더니 한 바퀴를 더 돌아 추월을 해버려, 추월을. 그래가지고 골이는 당시 그 되게 화제의 사건이었는데, 이 천간이 지지를 훌쩍 뛰어 넘어가지고 이게 병자나 정축은 반 바퀴를 더 뛰어버린 거야, 반 바퀴를.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나의 기는 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은 수다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아직 가난한데 내 생각은 벌써 뭐 재벌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돼요. 나의 표방하는 말과 행동은 벌써 통일이 왔다, 뭐 독립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현실은 엄혹한 일제시대인 거고. 하지만 천간이 강하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 속도를 내서 빨리 변화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형태. 그래서 이런 간지는 마치 천간이 지지를 막 귀샤대기를 때리면서 빨리 오란 말이야. 너 빨리 안 오면 나 병화 꺼진다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지만, 하지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형태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병자나 정축 같은 자기의 일지에서 천간의 기반을 세우지 못하는, 지금 병화가 자수의 뿌리가 전혀 없잖아요. 이런 형태들은 다른 곳에 요 병화의 뿌리가 돼줄 수 있는 사오미, 이노술 중에 뭐라도 한 글자가 지지에 있어주면 병화가 요 자수를 기다려줄 수 있고, 만약에 지지에 병화의 뿌리가 한 개도 없으면은 이 병화와 자수는
따로 놀 가능성들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이 꿈꾸는 세상은 나는 병화의 모습을 펼치고 있지만 현실은 어둡고 깜깜한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입니다. 자, 이런 병자와 정축이 한 단계씩 더 가가지고 무인하고 기묘로 갔어요. 자, 이제 계절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드디어 지지가 병자 정축인데 무인 기묘면은 이제 봄으로 바뀐 거예요.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천간은 정화에서 무토로 갔죠. 정화에서 무토나 기토로 갔다는 것은요, 천간이 지지 따라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병화, 정화가 바로 금의 기운으로 가버리지 않고 중립지대인 토의 포지션으로 가 있는데, 이 중립지대 토의 포지션은 사실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닌 현상 유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병자 정축에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이만큼 반계절로 완전히 위아래가 정반대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천간이 병정으로 넘어가면서 스톱입니다. 현상 유지예요. 현상 유지. 앞으로도 가지고 않고 뒤로도 가지고, 그러면 지지만 움직여. 그래서 지지가 목으로 따라와서 이 위아래의 격차를 줄입니다. 그래서 무인과 기묘 상태로 가게 되면은 두 칸 떨어졌던 차이가 다시 오행상으로는 한 칸 정도로 떨어진 듯한 느낌으로 갔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무인 일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인이라는 간지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천간은 무토입니다.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중립지대인 무토를 가지고 있고, 지지는 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목이 막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 목의 기운을 봄의 기운으로 보기는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체감하는 거는 목의 기운이 요 인월이 봄으로 안 느껴져요. 인월이 양력으로는 2월인데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있는. 여러분 2월이 따뜻해요? 아, 2월 진짜 추워요. 그 올해만 보세요. 올해 3월 초까지 추웠어요. 요 3월 2주차 되니까 드디어 내가 코트를 벗었지. 진짜 3월 초까지는 막 칼바람이 불었다고. 그러니까 이 명리계에서는 이 인이라는 글자를 봄의 시작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체감적 영역에서는 아직 겨울이에요. 그래도 한겨울보다는 낫지. 1월보다는 좀 나은데 사실 2월도 만만찮게 춥잖아요. 뭐 그런 느낌 같은 거죠. 자, 어쨌든 봄의 시작을 하고 있고, 천간의 무토는 화의 단계에서 금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중립기열을 걸어서 토의 단계로 기다려주고 있는 형국. 그래서 토라는 기운이 인호술이나 인묘진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 근데 지난번에 요 무기토 일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무기토 하면은 중립지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뭐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뭐 두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두부는 아무 맛도 안 났잖아. 근데 매운 음식에다가 넣으면 맵고, 단 음식에 넣으면 달고, 짠 음식에 넣으면 짜고, 뭐 매콤한 음식에 넣으면 그 대신 매콤한 맛을 좀 중화시켜주고, 마치 불닭볶음면에 들어가는 무슨 치즈 뭐 이런 느낌이라든가, 매운 비빔밥을 먹을 때 얘를 밥을 많이 넣어가지고 좀 덜 맵게 만들어주는 어떤 중화적, 중도적 역할이 토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토는 오행의 안정성을 추구를 합니다. 이 토라는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행 플러스 토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사행 플러스 토. 목화 금수는 자기 개성이 분명한데 요 토는 자기 개성이 없어. 그래서 얘랑 붙고 얘랑 얘하고도 붙고 얘하고도 붙고 얘하고도 딱 어울려가지고 그 섞어줍니다. 그래서 목화금수가 싸우고 있을 때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고, 목이 뭔가를 새롭게 일으키면 금이 와서 부수고, 수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면 화가 무언가 와서 다시 밝히고, 이러고 있을 때 토가 들어와서 자자자자자자 우리 부드럽게 합시다 부드럽게 합시다, 내가 안전 레슬링장 만들어 놓을게, 여기서 게임하세요,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죠. 자, 토라는 기운이 인목위에 앉아서 봄을 이끌고 있다. 인호술과 인묘진의 세상을 중재자인 토가 이끄는 형국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한 지금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양진영으로 나눠진 좀 극단성을 띠시는 분들이 요즘 많죠. 중도적인 사람들도 있고 또 극단으로 많이 치우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쪽은 탄핵 반대, 한쪽은 뭐 탄핵 찬성, 뭐 이러고 지금 광화문에 요즘 차들이 잘 못 다니죠. 요즘에 뭐 광화문 여의도에. 자, 이게 중도 세력이 없으면 내란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중도 세력이 없으면은 이쪽 진영과 이쪽 진영이 붙으면은 내란이 막 벌어져. 군인끼리 막 싸우고 경찰끼리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가 비교적 그래도 안정, 좀 사실 2020년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 아마 소설가가 이런 식으로 소설을 썼으면 개연성을 말아먹었다고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개연성 떨어지는 일이 정말 일어났죠.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가 안정을 좀 유지하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물론 미국 주식도 박살났고 우리나라 주식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중도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중도 세력. 그래서 어떤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게 유지하려면 중산층이 좀 튼튼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필리핀이나 저 개발도상국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잘 사는 사람과 나머지는 극단적으로 못 살아버리면 나라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되게 불안한 형국이 되는 거니까 토라는 것은 그런 중립기여를 걸어놓은 것과 같다. 근데 그런 중립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을 이끌 수도 있고 화를 이끌 수도 있고 수를 이끌 수도 있고 금을 이끌 수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토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중도 온건적 성향을 띠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목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완전히 금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토로도 치우치지 토는 원래 치우치지 않은 애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물론 이게 정치 얘기를 하면 이게 되게 불안한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은 그 양쪽 진영에서 다 욕을 얻어먹고 있고 또 양쪽 진영에서 다 지지를 하고 있기도 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성격이 분명하지가 않거든. 뭐 이쪽 편을 확 드는 것 같지도 않고 저쪽 편을 확 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쪽 편을 드는 것 같지도 않고 이쪽 편을 드는 것 같지도 않고 보니까 여기에 한 명, 뭐 여기에 2명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기계적 중립을 유지하고 나 좀 욕하지 마라. 난 어느 쪽에도 끼기 싫다. 약간 뭐 이쪽 편에서는 쟤 분명 보수일 거야. 아니면 이쪽 편에는 아니야. 쟤 분명 좌파하고 편승했어. 이런 식으로 양쪽 진영에서 같이 의심을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는 이쪽 진영이야 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고 나 이쪽 진영 말만 들을 거야. 네 쪽 진영은 적이야. 이렇게 표방을 하지 않고 아유 저는 어느 쪽 진영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나라가 안정되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100% 만족을 못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측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지금 목화를 쓰고 있어. 무토가 목화를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나는 금수를 배척하는 입장도 아니야. 그러니까 중도적인 무토가 인묘진 인호술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인과 무기묘는 기본적으로 토가 목의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목의 운동을 시작한다는 건 뭘까요? 목이 상징하는 건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수를 기반으로 해서 한 사이클이 다 돌았고 한 사이클을 다 돌았으면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보자 하는데 그러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를 진보주의자가 할래? 보수주의자가 할래? 그냥 중간에 중도적인 애가 할래? 그랬더니 중도적인 제가 할게요. 제가 하면은 뭐 새롭게 시작하면은 그 새롭게 시작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좀 덜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무토가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회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무인의 모습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저 성씨로는 어느 성씨가 가장 대통령을 많이 했죠? 이 씨가 많이 하셨나? 박 씨가 많이 하셨나? 아, 노 씨가 가장 많이 했다. 신기하죠? 인구 분포는 별로 없는데 우리 노 씨에서 2분이나 나오셨죠? 그 중에 한 분이 요 분이신데 노무현 대통령 사주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보통은 되게 진보 쪽의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이 뭔 줄 아세요?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보세요. 이상하죠? 진보주의 쪽에서 뽑아준 대통령인데 한미 FTA 체결했고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했어. 이거는 원래 진보 쪽에서 별로 좋아하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것만 한 게 아니야. 김대중 대북 송금 사건 특검도 했습니다. 이거는 진보 쪽에서 기겁할 일이야. 감히 노벨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을 건드리다니. 그러니까 사실 뭐라고 표현할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진보를 이끈 대통령으로, 진보 쪽의 대통령으로 보여지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아마 더 후의 미래에서는 아마 이분을
중도적인 대통령으로 표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하면은 무슨 좌파라는 자꾸 꼬리표를 다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IMF 경제를 받아들인 거예요. IMF 경제체제를 받아들였어. IMF 경제체제를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식으로 변했냐 하면은 해고가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고 이후에 노숙인이라는 게 생겼으면 노숙자. 왜냐하면 정리해고, 비정규직 이런 것들이 생겨 일종의 경제제도를 보다 자본주의식으로 개편을 합니다. 근데 좌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를 자본주의식으로 바꾼다고? 좌파 대통령이라고 알려진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하고 FTA를 체결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김대중 대통령도 그 토기운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토기운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도적인 무토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 세상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쪽 진영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이쪽 진영 뭐라고 해야 금기시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금기시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진보 쪽 대통령이 북한과의 어떤 뭐 평화회담을 수립한다거나 뭐 개성공단을 만든다 그러면은 반대쪽에서 저게 북한을 위해서 저거 하는 거다, 저 빨갱이다, 저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욕을 먹을 수 있지. 근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평화회담을 맺었다 그러면 욕할 사람 없지. 왜? 진보 쪽에서는 북한과 평화회담 맺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겨할 거고 보수 쪽에서는 자기네가 신뢰하는 사람이 북한과 뭔가 평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거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니까 괜찮다라고 보는 거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약간 우파 쪽이라고 하는 쪽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과 FTA를 맺고 만약에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을 했으면 저 봐라 저 사대주의 정치인들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먹을 수도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체결을 하고 이라크 파병 해외에 전투부대를 파견을 하는 일을 하니까 진보 쪽에서 아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뭐 하고 싶어서 했겠어 그래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겠지 라고 크게 딴지를 안 걸었단 말이죠. 당연히 보수 우파 쪽에서는 그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인일주를 좀 설명을 하는데 이 무인일주의 개성은 토가 주도하고 있는 목의 세상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무토 밑에다 이것저것 달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신임은 뭐야? 무신임은 토가 주도하고 중도적 보수 그러니까 중도적 토가 주도하고 있는 신유술 신자진의 세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만약에 무오일주다 그러면 화의 전성기를 맞았는데 병오가 화의 전성기를 맞았으면 병화가 자기 세상을 만든 건데 무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중도적인 무토가 어떤 세상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마치 정치인 3명이 각자 자기 색깔이 강한데 이 3명의 자기 색깔이 강한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중에 한 명이 이겨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나머지 세력들이 이렇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린 죽을 거야, 우리는 큰일 날 거야 하고 있는데 그런 자기 색깔이 없는 중도적인 알았어 그러면 중도적인 얘한테 이걸 맡기자. 그러면 좋아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내가 대통령 되는 거 너희들 무섭지? 그러면 내 편도 아닌 것 같고 너네 편도 아닌 것 같고 이쪽 여러 편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저 사람한테 맡기자. 중도적인 사람한테. 그러면 저 사람한테 이거 맡기면 괜찮을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무기토가 지지에 뭘 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는 가끔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해. 신이 이 사행을 가지고 우주를 만들었는데 목화금수라고 하는 사행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목화금수로 사행을 만들었더니 자꾸 세상이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나고 아 이거 왜 이런 거야? 개성이 강해서 접점이 약하니까 그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토를 집어넣기 시작해서 토를 한 요만큼 집어넣었더니 좀 버티다가 깨져. 좀 많이 집어넣었더니 조금 버텨. 그러니까 안 되겠다. 더 집어넣어야겠다. 정식으로 토를 갖다가 천간 10글자에다가 넣어버려야겠다. 그래서 원래 목화금수로 만들었을 텐데 거기다가 중도 포지션인 토를 갖다가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간 모습을 부릴 때도
천간의 순환을 얘기할 때 이 토는 중간으로 봅니다. 화, 토, 금, 수, 목. 이렇게 보는 거죠. 토는 중립지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를 사실 어떤 측면에서 천간의 토를 화와 금 사이에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의 계절은 뭡니까? 천간 무기토의 계절은 그러면 늦여름과 가을의 사이 정도로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 사실 이 토는 이 오행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토를 배치를 하기는 했지만 이 토는 사실 목하고도 만날 수 있고 수하고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옆에 있는 애들하고 다 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는 애라고 봐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화토는 친구고 토금은 한 칸인데 목하고 토는 두 칸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 토는 중도적이에요. 토는 중도적.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목화금수 중간에 토. 천간충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충이라고 안 하고 이제 극이라고 이제 FM적으로 표현하면 천간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토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극은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수화상쟁이죠. 뭐 그러니까 간목과 경금, 뭐 을목과 신금, 뭐 병화와 임수,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토가 개입돼 있잖아요. 그러면 극의 효과가 크지가 않아. 가령 간목과 기토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임수와 무토 이런 형태들은 토하고 극을 하는 형태인데 토하고 극을 하는 것은 이게 강하게 안 붙어요. 세게 붙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는데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게 격앙돼 있어. 그러면 둘이 붙어가지고 야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냐, 야 네가 알아서 피했어야지 하고 당사자끼리는 멱살을 잡고 싸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둘 중 한 명이 변호사라면 둘 중 한 명이 변호사야. 한 명은 당사자, 가해자나 피해자고 한 명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변호사야. 당사자가 안 오고. 그럼 당사자는 사실 감정이 별로 없죠. 물론 가서 당신 의뢰인한테 똑바로 전해라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가 바로 코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다르잖아. 멀쑥한 사람이 와서 아유 제가 담당 변호사인데요. 아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서로 그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는 제가 법의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억울하지 않게 제가 잘 좀 할 테니 하실 말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잘 하겠습니다. 보통 변호사가 중간에 끼면은 이게 극단으로 잘 치닫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이상한 변호사도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토라는 역할은 거의 사행의 변호사 역할을 해서 얘하고도 붙고 쟤하고도 붙고 얘하고도 붙고 쟤하고도 붙고 심하게는 검사도 하다가 변호사도 하다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그거 났더라고. 자기가 검사로 있을 때 누구를 고발했어. 고소를 했어요. 기소를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했어. 변호사로 개업하더니 자기가 기소한 그 사람의 변호사가 됐어. 그래서 이래도 되는 거냐? 이거 좀 아니고 이게 변호사 윤리에 안 맞는 거 아니야? 지가 기소해놓고는 지가 변호를 한다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기소한 거를 변호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아우 제가 그때 실수로 기소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내가 실은 그 기소한 변호사인데요. 내가 그때 뭘 잘 몰랐습니다. 뭐 이러고 과거를 부정해버릴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토는 그럴 수도 있어. 토는 지가 기소해놓고 이쪽 편도 들어놓고 저쪽 편도 들어놓고 이 사람한테도 물건 팔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저 사람한테도 물건 팔고 저 총도 팔고 주사기도 팔고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이제. 자 아무튼 그러한 중간지대인 토가 진행하고 있는 인묘진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목을 가장 목답게 추진하는 오행이라면 뭐가 있을까? 갑이겠죠. 갑. 그러면 갑인이 추진하고 있는 인묘진과 무인이 추진하고 있는 인묘진에 있어서는 갑인은 다른 금들과 적대적 관계나 대치적 관계를 만들 수 있지만 모든 오행과 다 친하게 지내거나 중도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무토가 진행하는 인묘진의 물상은 보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그래야 한다. 그러니까 내 사주